내 전 재산 2천만 원, 동생 빚 갚는데 다 쓰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? 지은호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봉투를 움켜쥔 채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. 계좌에서 빠져나간 잔고는 이제 고작 몇십만 원. 한 푼 두 푼 모으며 언젠가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차리겠다고 꿈꾸던 씨앗 같은 돈이었습니다. 그러나 단 한 번의 인출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. 사채업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순간 세상에 대한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무였습니다. 여기요. 다시는 오지 마세요. 목소리를 애써 강하게 눌렀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. 사채업자는 돈을 세어보고는 비아냥거렸습니다. 누님, 이렇게 빨리 줄 몰랐네. 근데 아직 이자 남은 건 아시죠? 또 보게 될 거예요. 지은호는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. 아니요. 오늘로 끝이에요.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차올랐습니다. 정말 끝일까? 아니면 또다시 시작일까?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 정순이는 이미 눈빛으로 모든 걸 알았습니다. 은호야, 돈 냈지?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. 왜 자꾸 네가 다 짊어지니? 엄마가 해야 하는 건데. 엄마가 무슨 수로요? 식당 하나 겨우 굴려서 빚쟁이들 막을 수 있겠어요? 제가 해야죠.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끝은 떨렸습니다. 정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. 엄마가 내 등에 기댄 게 너무 미안하다. 넌 내 인생이 있잖니? 엄마, 저는 엄마 딸이에요. 제 인생에서 엄마랑 강호 빼면 뭐가 남겠어요. 말은 단단했지만 속은 공허했습니다. 정말 내 인생에 다른 게 없을까? 사랑? 꿈? 그건 언제쯤 내 차례가 올까? 그날 밤 지은호는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.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. 그 순간 바깥에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. 이지혁이었습니다.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. 나도 여기서 버티는 중이야. 그 말은 사랑의 고백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더 초라한 고백이었습니다. 버티는 중. 살아남기 위해 매달린다는 남자의 부서진 자존심이 담긴 말.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그 한마디가 계속 귓속에 맴돌았습니다. 왜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? 며칠 뒤 지은호는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. 왜 하필 여기에요? 숙소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요. 이지혁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. 숙소는 돈이 들고 친구는 부탁이 된다. 여긴 일이다. 일을 하면 빚지는 느낌이 덜하다. 그래서 2달만 같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? 2~3달만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해줘. 내 근처에 있어도 그냥 낯선 사람처럼. 그러면 숨 좀 돌릴 수 있어. 지은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. 그럼 저더러 2달 동안 민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? 그조차도 안 되면 내가 나가야 해. 그런데 나 여기 아니면 진짜 죽는다. 그 말에 지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죽는다니 허세일까? 진심일까? 결국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. 2달.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. 알았어. 2달. 며칠 뒤 카페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. 이지혁이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난 겁니다. 지은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. 첫 프로젝트라 대표님으로 오신 거예요? 이지혁은 망치를 들어 보이며 씩 웃었습니다. 아니. 잡부로 왔다. 내 곁에서 버티려면 뭐든 해야지. 지은호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정말 왜 이렇게까지 여기 붙어 있으려는 거지?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은 자꾸 그를 따라갔습니다. 정순이는 딸을 바라보며 속으로 무너졌습니다. 내 딸은 왜 늘 이렇게 짊어지기만 할까? 나이 30이 넘어도 아직도 짐만 얹히고. 그녀는 새벽 식당 문을 열며 혼잣말처럼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, 우리 은호 좀 살려주세요. 제발 이번만은. 한편 지강호는 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. 누나, 이번엔 진짜 내가 책임지게. 사채업자 다시 오면 내가 막을게. 지은호는 냉정하게 잘랐습니다. 말로 빚 갚아지면 세상에 채무자 없지. 엄마 가게에 또 얼씬거리면 그날부로 우린 남이야. 지강호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남이라니 처음으로 그는 엄마 식당 주방을 돕기 시작했습니다. 칼질이 서툴러서 양파 절반은 버렸지만 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. 강호야, 내 손이 변했구나.
밤이 되면 카페 불은 꺼졌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. 지은호는 도면을 붙들고 이지혁은 낡은 가구를 고치고 물이 새는 수도를 막았습니다. 그 모습이 반복되자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.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?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.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. 내가 왜 이런 사람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? 스스로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. 멀리서 지켜보던 이지혁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. 나는 모르는 사람. 그런데 왜 너만은 자꾸 날 보게 만들까? 세상은 가진 사람의 편이라는 말 여러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? 고성이는 늘 당당했습니다. 잔주름 하나 없는 얼굴, 완벽히 떨어지는 맞춤 정장, 발뒤꿈치 소리가 울릴 때마다 따라오는 자신감. 그녀는 스스로를 이긴 여자라고 믿었습니다. 한때는 평범한 가난 속에서 허덕였지만 이제는 회사 대표의 부인 그리고 한 가문이 안주인이었습니다. 세상에서 제일 낯선 순간은 나를 모른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때 아닐까요? 고성이는 명함처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. 지은호. 무명, 이렇다 할 이력 없음. 카페 인테리어와 소규모 디자인이 전부.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이름이었습니다. 그런데 고성이는 눈빛을 가늘게 좁히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. 그래, 너로 해야겠다. 이 프로젝트는 은호 씨가 맡아야 해. 곁에 있던 박영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. 엄마, 이 사람 경력 거의 없는데요. 위험하지 않아요? 고성이는 짧게 웃었습니다. 위험해서 더 좋은 거지. 아직 세상에 흔적이 적을수록 내 손에 들어오기 쉬워.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또 다른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. 게다가 이제는 내가 직접 손 내밀 차례니까. 며칠 뒤 지은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. 지은호 씨 맞죠? 저는 고성이에요. 전시장 리모델링 프로젝트 제안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. 규모는 약 2억 정도 됩니다. 지은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. 저요? 2억이요? 네. 제가 직접 선택했습니다. 만나서 얘기해요.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해 있었습니다. 2억 프로젝트? 업계에서 내 이름은 아직 아무도 모를 텐데. 왜 하필 나를? 만남의 자리에 나온 고성이는 이미 완벽히 준비된 듯 했습니다. 단정한 정장 차림, 흔들림 없는 눈빛. 그녀는 은호를 마주 보자마자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. 지은호 씨, 드디어 만나네요. 내가 꼭 보고 싶던 사람이었어요. 은호는 당황했습니다. 저를요? 왜요? 전 아직 알려진 디자이너도 아닌데요. 고성이는 잠시 눈길을 피하며 물잔을 돌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세상에 우연은 없잖아요. 내가 당신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? 은호는 얼어붙은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. 내가 모르는 사이 이 여자가 날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지? 고성이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. 조건은 충분히 맞춰드릴 겁니다. 계약금은 3천만 원 바로 진행하시죠. 지은호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. 납기 미준수 씨 손해배상 담보 영업권 일부. 담보 조항은 빼주셔야겠어요. 이런 건 과한 조건이에요. 고성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. 그럼 빼드리죠. 대신 일정은 제 방식대로 맞춰주세요. 은호는 당혹스러웠습니다. 이렇게 쉽게 빼준다고? 업계 관행상 말도 안 되는데.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?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고성이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. 은호 씨,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난 이미 알고 있어요. 저를 안다고요? 그래요. 당신 아버지 얘기도 들었고요.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. 그건 갑자기 왜 말씀하시죠? 사람은 뿌리를 알아야 해요. 그래야 강해지죠. 물론 무너질 수도 있고요. 그녀의 말은 설명 같으면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지은호를 지켜봐 온 사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. 대화는 곧 철학적인 충돌로 흘러갔습니다. 세상은 결국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. 마음만으론 오래 못 가요. 지은호 마음 없이 버티는 건 더 오래 못 가죠. 가진 게 없으니까 더 지켜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.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비는 분명했습니다. 며칠 뒤 현장에서 고성이는 지은호 옆에서 일하는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. 잡부차림으로 자재를 나르던 남자, 땀에 젖은 얼굴. 고성이는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.
잡부라 하기엔 눈빛이 다르네요. 은호 씨, 당신 곁에 있는 저 남자 특별한 사람이죠? 지은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. 업무와 상관없는 얘긴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. 업무와 관련 있어요. 사람의 관계가 결과를 바꾸거든요. 특히 감정이 섞이면. 은호는 더 세게 잘랐습니다. 감정 없습니다. 없길 바라죠. 고성희의 눈빛에는 묘한 흥미가 번졌습니다. 저 둘 아직 모르는 거야. 언제 감정이 터져 나올지. 만남을 마치며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. 지은호 씨, 우린 언젠가 같은 편이 될 겁니다.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.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. 같은 편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? 혹시. 같은 시각 정순이는 식당에서 딸을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. 우리 은호, 오늘도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겠지. 나는 아무것도 못 해주네. 정순이는 모성으로 딸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가진 게 없었습니다. 반면 고성희는 권력을 등에 업고 딸 박영락까지 지배하려 했습니다. 두 엄마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는 은호를 사이에 두고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. 회의가 끝나고 고성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. 지은호,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? 가진 거 없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숫자로 계산되다 끝나는데. 그녀의 미소는 차갑게 빛났습니다. 그리고 눈빛에는 새로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. 이지혁. 그 남자는 지금 약점투성이야. 은호와 함께라면 두 사람 모두 내 손에 들어오겠지. 가족이라는 이름 언제까지 버팀목일 수 있을까요? 늦은 밤 정순이의 식당 안. 불은 꺼졌지만 부엌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. 지강호는 쭈뼛거리며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. 칼질 연습을 한다며 양파를 잡았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. 몇 번이나 칼끝이 삐뚤게 들어가 양파는 엉망이 되었습니다. 정순이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강호야, 내 손 변했네. 이렇게라도 붙잡으려는 게 고맙다. 엄마, 나 이번엔 진짜 달라질 거야. 누나한테 더는 피해 안 줄 거야. 하지만 그의 눈빛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. 내가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? 누나가 날 버리면. 며칠 뒤 지은호가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서 지강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누나, 나 식당 도와주고 있어. 이번엔 진짜야. 지은호는 피곤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. 말로는 다 했지. 행동으로 보여. 또 엄마 힘들게 하면 그때는 끝이야. 그 말은 무심하게 던졌지만 지강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. 그는 억울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. 누나 눈빛이 더 이상 날 믿지 않아. 한편 정순이는 딸과 아들의 대화를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. 이 집은 왜 늘 이렇게 상처로만 이어질까? 그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은호야, 네가 너무 단단하면 강호는 더 부서질지도 몰라. 엄마, 제가 단단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잖아요. 그럼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요? 정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딸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무게가 딸을 삼킬까 두려웠습니다. 며칠 뒤 카페에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.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. 은호 씨, 고생 많지? 이거 조금이라도 힘이 되라고. 지은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. 왜 자꾸 이런 걸 챙겨주지? 고맙지만 더 이상은 안 되는데. 그때 이지혁이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. 눈빛이 굳어졌습니다. 성재야, 은호 바나나 싫어해. 괜히 괴롭히지 마. 박성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. 너 참 왜 네가 대신 대답하냐. 난 그냥 챙겨주는 거야. 지은호는 두 남자의 신경전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. 왜 나 때문에 둘이 부딪히는 거야? 난 지금 사랑할 겨를도 없는데. 밤 지은호는 엄마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. 정순이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. 은호야, 가끔은 가족보다 더 무서운 게 가족일 때가 있어. 넌 그런 거 느껴본 적 없니? 지은호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온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. 가족이 날 살렸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무너뜨리기도 했지. 정순이는 눈물이 고인 채 덧붙였습니다. 엄마는 네가 너무 강해서 무서워. 네가 강하면 좋은데 너무 강하면 언젠가 부러질까 봐. 며칠 뒤 지강호는 술자리에서 또다시 흔들렸습니다. 친구들이 너네 누나 돈 많다며? 이번에 또 갚아줬다며?
라고 비아냥거리자 그는 순간 욱했습니다. 그런 거 아니야. 나 이제 달라질 거야. 라고 외쳤지만 결국 또다시 작은 돈을 빌리고 말았습니다.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은호는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. 강호야, 너 진짜 이번엔 끝이야. 엄마 가게 건드리면 그날로 남이야. 지강호는 눈물이 맺혔습니다. 누나, 나도 나 잘못 아는데 왜 나한테 기회 한 번도 안 줘? 지은호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이 집에서 기회는 사치야. 난 이미 다 잃었으니까.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은 이지혁이었습니다. 그는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겠다 했지만 이제는 가족의 균열 속으로 점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은호야. 네. 너무 혼자 다 짊어지지 마. 사람은 그렇게 오래 못 버텨. 선배, 제가 아니면 누가 버티겠어요. 우리 집에서.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은호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. 이제 가족은 더 이상 예전의 버팀목이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균열의 틈 사이로 고성희의 그림자가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사랑과 생존 둘 중 무엇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? 지은호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고성희가 내민 전시장 인테리어 계약 조건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속엔 늘 독이 숨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. 이걸 잡으면 우리 집은 당장 숨통이 트일 수 있어. 하지만 고성희 같은 사람은 그냥 던져주는 법이 없어. 반드시 대가가 따를 거야. 정순이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. 은호야, 하고 싶으면 해라. 엄마는 널 막을 자격 없어. 엄마,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. 같은 시간 이지혁은 공사장에서 혼자 남아못을 받고 있었습니다.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. 여기서 버티면 살 수 있다. 지은호는 그런 그를 보며 무심히 말했습니다. 2달만 모르는 사람처럼 있어달라 했죠. 근데 자꾸 제 눈에 들어오네요. 이지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.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. 그러면 안 되지. 너랑 나 엮이면 둘 다 무너져. 맞아요. 그러니까 선배, 제 근처에만 있어요. 모르는 사람처럼. 두 사람의 대화는 차갑게 흘렀지만 그 속엔 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. 한편 박성재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. 지은호를 도와주려 할수록 옆에서 지켜보는 이지혁의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. 지혁아, 너 왜 그렇게 은호한테만 신경 써? 모르는 척하라더니 내 눈이 말해주고 있어.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망치를 힘껏 내려치며 속마음을 눌렀습니다. 맞다. 신경 쓰이면 안 돼. 그런데 왜 자꾸? 왜 하필 은호야? 고성희는 모든 상황을 즐기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지은호, 넌 결국 내 손에 들어와.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결국 가진 자에게 기대게 되어 있거든. 그녀는 이미 이지혁까지 시야에 넣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남자 약점투성이네. 은호와 함께라면 둘 다 내 계산에 들어와. 그러던 어느 날 지강호의 실수가 또 터졌습니다. 빚을 다 갚은 줄 알았던 사채업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. 계약서 원본 아직 우리 손에 있어요.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. 불법이에요. 또 협박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. 하지만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진짜 계약서 사본을 들이밀었습니다. 그 순간 정순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. 내 딸한테 손대지 마. 처음으로 엄마가 앞에 나섰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. 이지혁은 휴대폰을 꺼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. 지금 다 찍고 있습니다. 불법 채권 추심, 협박, 증거 충분해요. 당장 꺼져. 사채업자들이 물러난 뒤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.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왜 이렇게 끝이 없어요? 왜 자꾸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? 이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.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. 끝은 없지. 그래도 버텨야 하잖아. 너도 나도. 밤 지은호는 홀로 서류를 펼쳐보며 속삭였습니다. 이제 선택해야겠네. 고성희 손을 잡을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지. 카메라는 그녀의 눈빛을 따라갔습니다.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눈빛. 그리고 그 뒤에서 이지혁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. 2달만 모르는 사람으로 그런데 정말 그렇게 끝날 수 있을까? 돈으로만 움직이는 세상에서
마음 하나로 버티는 은호의 모습 참 짠하면서도 우리네 삶과 닮아 있지 않나요? 고성희의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지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. 잊지 마시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.